오늘 하루 주식시장 정말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부터 조짐은 있었고 오늘 깊은 장중 하락이 나왔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혹스러워하시고 패닉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린 데는 복합적인 악재가 일시에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그 악재들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거 큰일 난다. 디폴트 난다. 이런 우려감.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장기금리가 그냥 꽁충 뛰어버렸고요. 여기에 중국발 이슈, 중국 헝다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공급 차질,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휘청휘청거리고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래프팅이라고 하죠. 거친 강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잠깐 놓게 되면 차츰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재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게 된다면요. 예상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악재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휘청휘청했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것이, 자, 어제부터 해서 유럽, 그리고 장중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것만으로 시장이 흔들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복합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장이에요. 자, 여기에 굵직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한두 달로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발 이슈들, 헝다 이슈, 그리고 중국의 전력 공급 차질,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추가 우려감, 공급이 안 되니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중국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1월에 거의 기정사실화된 테이퍼링, 이것을 더욱 붙인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얽혔다 보니 전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오늘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을,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요. 뭔가, 얽혔는데 하나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해상수송, 선박수송 관련해가지고, 이게 배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최종 소비재, 생산 물가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전력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으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한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 미국의 부채 상환, 부채 상한선 협상이 결렬되었다라는 이야기. 요거는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차후에 그 미국 연준이 긴축으로 들어갔을 때, 혹은 긴축 과정으로 지금 이제 긴장 국면이 있을 때 재정 정책 쪽에서라도 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줘야 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재정 정책 부분에 살짝 뭔가 떨그럭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테이퍼링하고 접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 테이퍼링은 지금 11월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건 11월에 완전히 못을 꽝꽝꽝 박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 테이퍼링 곧 하게 되는데 재정 정책도 이거 삐걱삐걱거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유동성에 대한 긴축 부분, 그리고 미국 외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렸죠. 여러 국가들에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한 고리가 하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헝다 이슈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장기 금리가 속등하다 보니 장기 금리가 속등하게 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거 약한 고리가 더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어려운 복합적인 악재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테이퍼링이 중요한 접점으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면역과 학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곧 시작하면 별일 없을 거야. 과거 2014년 사례를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긴 알지만, 그런데 막상 이것을 눈앞에 두니 12월에 할지도 몰라, 내년 초에 할지도 몰라, 이러한 이제 막연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갖는데 이게 11월에 발표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주사 이야기 또 해야 될까요? 우리 학창 시절, 저희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인가요? 불주사 다 맞으셨잖아요. 근데 이 불주사 별거 아닌 거, 6학년 선배 형들, 누나들 보면 알죠. 멀쩡하게 잘 사네. 그런데 막상 내일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 그날부터 막 웁니다. 우는 친구들 그랬어요. 요즘 이러한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11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눈앞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좀 과도했던 부분들이 있죠. 레버리지가 많이 있거나 또는 취약한 부분, 취약한 금융 시스템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숨고르기 과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것은 이제 장기 금리가 속등하면서 버블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좀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FOMC가 지금 11월 2일하고 3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때 이제 테이퍼링 선언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때 저거 발표하면 이거 이제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호재나 악재나 호재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나면, 공식적인 발표, 공식적인 뉴스와 공식적인 공시를 하고 나면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재료로서의 생명력이 일단락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선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 한다면 그 이전에
좀 불안불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자, 지금 9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아마 10월에도 일정 부분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증시가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7월, 8월 증시 조정 거치고 9월엔 좀 숨고르기 할 줄 알았는데, 예,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조금 이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테이퍼링을 오히려 11월 2일, 3일 선언하고 나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돼서 오히려 재료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될까요?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해까지는 기저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예, 전년 대비 뭐 이런.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 차질도 나아져 가겠지요. 자,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속도 조절이 있지 않을까요? 뭐 한 달에 200억 달러씩 쫙쫙쫙 줄여가는 이러한 속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보다 정작 테이퍼링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속도가 이상한데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무조건 공급이 적기 때문일까요? 공급이 적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적은 것일까요? 바로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작년 초부터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두려워한 그 질병,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정상 경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달리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쩌면 테이퍼링을 선언한 이후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기저효과도 새해가 되면 사라지고 그리고 공급망도 서서히 회복이 되면 시장은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단락 짓고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월 증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요 기간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증시는 여러분들 무조건 생존하시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생존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중간에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막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생존을 하십시오.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그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고 분산 투자하시고 레버리지 투자 최대한 자제하시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생존을 거치고 나면요. 자, 10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간 조정식의 횡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몰라요. 혹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치거나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찾아올 상황들, 악재가 생명력을 다한 이후의 상황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달도 어떤 시기도 쉬운 적은 없긴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어려울 수 있지만 현명하게 이긴다면 생존하신다면 그 후에 찾아올 시장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